안녕하십니까. 농기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동영상 그리스 철학자의 물질관 2에 있는 내용 중에서 헤라클레이토스 부분만 떼어내어서 별도로 만든 동영상을 올립니다. 앞에 동영상을 보시려는 분은 설명란에 있는 권장 강의를 참고하세요. 지난 동영상과 마찬가지로 오늘 동영상의 핵심 내용은 교과서에 나오는 것을 정리한 것이고,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은 거더리가 쓰고 박종현이 옮긴 히랍 철학 입문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 러셀의 서양 철학사 내용과 인터넷에 나오는 여러 참고 자료를 참고하였다는 것을 밝혀두겠습니다. 오늘날 만물의 근원이라는 표현에는 세 가지 다른 의미가 있다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만물을 구성하는 같은 물질이 있는가, 철학 용어로 표현을 하면 사물을 구성하는 진료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사물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실제로 지각할 수 있는 사물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철학 용어로는 어떻게 형상을 이루는가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물이 어떻게 해서 지각하는 현재의 상태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상태로는 변화하지 않거나 변화하거나 아니면 제3의 상태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변화에서는 운동을 따로 분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탐구 내용은 상태 또는 변화를 만드는 원인이 따로 존재하는가 하는 인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로에 의하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세상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라는 근본 물음에 대해서 답을 구한 사람은 기원전 6세기 그리스 사람들이었는데, 지난 시간까지 여러 철학자의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복습을 겸해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사용된 그리스 말로 만물의 근본은 아르케라고 하였는데, 아르케는 근원 물질, 구성 원리, 원인 등의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서양 철학사에서 최초의 철학자로 불리는 탈레스는 만물을 구성하는 아르케는 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식물에 물을 주면 생명이 자라나는 것에서 물이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파악하였다고 합니다. 탈레스의 제자로 최초의 과학자로 불리는 아막시반드로스는 한 물질이 나머지 물질을 만드는 것을 부정하고 만물을 만들어내는 아르케로 실제하지 않는 행위상학적인 것을 상정하였는데, 이 같은 행위상학적인 존재를 아페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아페이론은 일종의 진로에 해당하지요. 아낙시만드로스는 아페이론에서 만물이 만들어지는 원리로 음과 양 같은 대립적인 형태로 나누어지면서 생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비록 과학적인 근거를 대지는 못했지만 음이온과 양이온처럼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만물이 생성된 것으로 파악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 대단한 통찰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밀레토스 학파의 전통을 마지막으로 이어온 아낙시메네스는 공기가 만물의 근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낙시메네스는 공기의 촘촘함과 느슨함, 응축과 희박이라는 공기의 상태 변화를 만물의 생성 원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시간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5세기의 철학자로는 이오니아 지방의 콜로폰에서 태어나서 이탈리아 반도의 남부에 있는 엘리아로 이주한 크세노파네스가 있습니다. 크세노파네스는 밀레토스 학파는 아니었지만 만물의 근원으로 흙 또는 흙과 물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크세노파네스는 만물의 구성 요소는 흙과 물이다,
모든 것은 흙에서 나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크세노판에서 이르러서 액체의 물, 탈레스가 이야기하였죠. 기체인 공기, 아낙시메네스의 공기와 고체인 흙이 모두 아르케로 제시되게 됩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생물 연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략 기원전 540년경에 태어나서 기원전 480년경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피타고라스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피타고라스의 뒤시대에 살았고 파르미네데스로부터는 비판을 받고 있으므로 파르메니데스의 앞시대에 살았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헤라클레이토스는 이오니아 지방의 도시국가인 에페소스에서 제사장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5세기 초에 활동합니다. 에페소스도 지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오니아 지방의 도시국가의 하나가 에페소스입니다. 전부 이오니아 지방에서 태어난 이오니아 지방의 전통을 몸에 가지고 있다 할까요? DNA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헤라클레이토스 집안은 귀족이었으므로 제사장이니까요. 생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이 생활에 여유가 있었는데 정치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는 관심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일에 한 발 물러서 있었기 때문에 플라톤에 의하면 사색을 하는 철학자가 될 자질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이오니아 지방에서 살았지만 밀레토스 학파의 과학 철학의 전통에서는 약간 빗겨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물의 근원을 찾는 사유를 계속하여서 만물을 구성하는 아르케는 불이라고 하는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체계를 세웠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어떻게 하여서 아르케가 불이라는 것을 생각하였는지 그 생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주어진 것으로, 자연이죠. 그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세상은 과거에 주어져 있었고 지금도 주어져 있으며 앞으로도 주어져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연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만물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학설이 나오는데 만물은 가만히 있지 않고 항상 흐르고 있다고 인식하였습니다. 흐른다는 말을 번역하니까 유전이 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만물 유전설이라는 어려운 말로 설명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은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과 변화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운동과 변화. 이 같은 생각은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가 없다. 늘 새로운 강물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다 하는 말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같은 생각은 그 당시 직관에 의한 가설이었지만 오늘날 질량을 가진 질량체는 만루 인력을 받아 항상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대단한 통찰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 무상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생성되고 소멸하는 현상을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설명했는데 만물이 새로 생성되고 소멸하는 현상을 싸움, 투쟁, 전쟁이라는 아주 새로운 시각으로 설명합니다. 만물의 생성과 소멸은 물체 사이의 싸움에서 승리한 쪽이 남고 진 쪽이 소멸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싸움은 만물을 만들어내는 아버지요. 다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정의, 이때 정의는
자스티스이지요. 정의라고 말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이 투쟁하면서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요소가 작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독특한 것은 그것을 불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불이 없으면 만물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서 만물을 구성하는 아르케를 불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여기서 반드시 이해하고 가야 하는 것은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하는 불은 물과 공기 같은 물질적인 것으로 세상을 구성하는 한 가지 요소, 요즘 말로 한 가지 원소입니다. 불이 가지고 있는 사납고 치열하고 거침없는 성질이 투쟁과 싸움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에게 불은 만물의 생성과 소멸 과정에서 관계하는 아르케이므로 만물은 불과 교환되고 불은 만물과 교환된다고 하였습니다. 불은 물질이니까요.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이지요. 불이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또는 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헤라클레이토스는 세계는 영원히 살아있는 불이고 이 불은 적절히 태움으로 생성하고 적절히 꺼짐으로써 소멸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말이 참 어려운가요? 그리고 실제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투쟁의 과정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지고 이기고 하는 승부가 끝나지 않은 거죠. 평화나 조화로운 상태가 아니라 긴장의 상태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활 시위를 묶은 활이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유하였습니다. 활 시위를 묶은 활은 아주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죠. 헤라클레이토스는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을 투쟁과 긴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므로 피타고라스가 주장한 조화로운 상태, 평화로운 상태를 강하게 비판하였다고 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철학자로서 또 다른 면모를 보이는데 그리스 말로 로고스는 넓게 해석할 때 진리를 의미하게 되는데 헤라클레이토스는 로고스는 만물의 내부에 공통으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진리 요소를 만물이 내부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눈과 귀로 지각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으로 진리가 아닙니다. 각자는 자신의 지각에 따라서 각자의 세계를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내 세계가 있고 다른 사람의 세계가 다르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물에 들어있는 로고스는 오직 마음속에서 분별할 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서로 다르게 보이는,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공통되는 진리 자체는 마음으로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헤라클레이토스는 많이 보고 많이 들어서 박식하게 되었다고 해도 지성이나 분별을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많이 보고 많이 들어봐야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보고 있고 자기 것만 보고 있고 자기 것만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지 못하므로 박식하지 않고 지혜를 가졌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로고스에 귀를 기울여서 만물은 하나이다 라는 데 동의하는 것이 지혜롭다거나 선과 악은 하나다,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은 똑같은 길이다와 같은 선문답 같은 말까지 하게 되는데 오늘날 불교 철학이나 아낙시만드로스의 앞에 이론에 끈이 닿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지각에 의한 진리를 부정하고 물질 속에 들어있는 로고스를 마음으로 찾은 것은 인간 이성에 기반한 인식론의 단초를 보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알아볼 철학자는 파르메니데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200년 이상 이어져온 그리스 철학자들의 자연 철학을 집대성하여서 장래 2000년 동안 올바른 지식으로 인정받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관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